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청정살롱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김보람이고요. 오늘도 함께 네네. 진행을 해주실 경기도의 김우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독설가로 또 아. 지난 방송에서 엄청난 또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에이스의 독설가까지 별명 자꾸 붙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에이스 맞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에이스를 한번 모셨습니다. 아, 네, 경기도의 우리 또 다른 에이스. 본인 소개는 하더라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경기도원 142명 중에 네. 실력이면 실력, 외모면 외모, 또 거기에 꿀 보이스까지 장착한 성남의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너무 완벽하시네요. 권남영 의원님인데요. 와.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예비후보 권나경입니다. 저는 29세에 처음 성남시의원에 당선이 되어서요. 2번의 시의원을 역임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서 11년간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지방 의정 생활하고 이번에는 성남시장에 도전하면서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성남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청년 정치인입니다. 권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근데 정말 꿀보이스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네. 우리 그 청년 그 정치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정치 인문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정말 그 롤모델이 되고 계세요. 네, 20대 때, 네, 첫 또 이렇게 출마를 하시고 당선이 되시고, 2번, 네, 시의원을 하시고, 또 도의원을, 광역의원을 역임하시고, 이제 성남시장에 이제 출마하시는데, 네네. 시장에 이렇게 딱 출마하시게 된 그 계기는, 네. 성남시는 지금 사실 걸출한 정치인 스타죠. 이재명 후보를 배출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 정책이 대한민국으로 전체 뻗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책의 그런 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성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거주 여건 여러 가지 있을 때 의식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정책이 무상교부, 그다음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같이 의식에 집중이 됐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 주를 담당하는 성남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추구하는 걸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후보보다 여야를 떠나서 어느 후보보다 제가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정 생활 동안 11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내용과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면을 의지로서 성남시장이 되면은 더욱 발현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자신감 때문에 성남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와. 사실은 이 단체장 중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단체장이 도시계획 전문가다? 그 동네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럼요. 진짜 이게 성남시,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보물이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주를 의식주 이제 마지막 이 주 부분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네. 부분도 가장 어쨌든 어려운 부분인데, 네네. 네, 그 어쨌든 미완으로 남겨져 있는 그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네네. 그 포부가 너무 너무 딱 명확하게 하시고 싶은 것이 명확한 것이 너무 좋으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시가지도 있고 구도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 편차가 되게 심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11년 전에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가. 네네. 사실은 그렇죠. 그때 11년 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또 시장 11년 후에 시장 도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네네.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29살, 그러니까 만 나이로 29살이고요. 한국 나이로 30살이었죠. 그때 처음 당선됐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선배들이 한 번도 그렇게 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저는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 진짜 이 친구가 잘할 수 있느냐를 여야에서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가 왔을 때 잘한다면 그게 역할로서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의 평이 일단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이 씩씩하다, 싹싹하다, 일 잘한다라는 평을 얻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는 여야에서 전부 청년 정치인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범 케이스가 잘 되면 더 후속타가 발생이 되고 시범 케이스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처음에 잘했다는 평을 받음으로써 여야에서 청년 정치인이 나왔고 지금은 성남에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저는 성남의 청년 정치인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후배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네네. 하신 거네요. 사실 뭐 청년 그렇죠. 정치인 하면 뭐 준비 안 돼인 거 아니냐, 너무 경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게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된 청년 정치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서 그 뒤에 후배들의 길을 이끌어 주셨는데. 근데 딱 좋은 게 네. 기초, 광역, 광역, 단체장 네. 이 흐름이 그 지역 행정을 할 너무나도, 때 이해가 네.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또 이런 부탁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전국에 네네. 정치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권나경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네네. 그런 사람이라는데 근데 연락처를 모르고 뭐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은데 밑에 자막 좀 깔아주시면 좋겠어요.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이나 또 깔아주시면 네네. 전화하거나 이메일 답장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네. 지금 선거 기간이어서 그렇지 선거만 음. 끝나면은 네. 제가 일일이 답장 다 전화 받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선배들을 저는 직접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인터넷이나 전화 다 될 돼 있으니까 말씀 주시면 그 방안에 서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전화 주시긴 하기 전에 내가 뭐가 장점일까를 한번은 고민해 주셔라.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원이라고 그 연구원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러면서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한번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 저는 지역 주민들을 그러니까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해안을 하는 미리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강원도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나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정치인이 되기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저 각자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청년 정치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그 전에 내가 뭘 했고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과 이런 상의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장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더 그 시민들에게 적극 자기를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첫 네네. 입문하실 때는 네네. 어떠한 계기로 하셨고 그 전에는 그럼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만 잠깐만 네, 소개해 저는 주시면. 연구원으로 아까 활동했다고 네네.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을 접하는 계기가 됐고 그것이 어떻게 설득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가를 미리 경험을 한 것이죠. 성남시의원을 경험하고 이제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나서는 이제 성남시장이 도전하는데 그런 저는 시장이 도전하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나경이 손을 대면 정말로 항상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더스의 손이시네, 마이더스의 손. 왜 그러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와. 경기도에 기획부동산이라는 이 소위 말해 사기 집단이 들어왔어요. 경기도에.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피해액을 보니까 1조 2천억에서 1조 9천억의 피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다 그게- 부스란히 또 네, 시민들한테 기획부동산이라고 있구나. 소위 우리가 개발되는 토지가 있으면 바로 옆 토지인데 이쪽은 산이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 지도상을 볼 때는 산인지 몰라요. 잘 일반 분들은. 그런 데를 이제 수정구 금토동이라고 성남에 있는데 150억 하던 토지가 1년 만에 1000억으로 상승합니다. 거의 10배가 뛴 거예요. 근데 그 10배가 뛰는데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냐 보니까 5,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획부동산의 피해였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 보통 등기부등본이나 이걸 띄면 내가 산 토지가 어딘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0.3% 그 토지에 지분만 갖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즉 내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건 아는데. 이런 기획부동산이 들어간 게 피해가 1조 9천억. 그 다음에 오산의 독산동이라는 데는 거긴 또 문화재가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한데 그건 또 20몇 억 하는 토지가 1년 만에 150억이 되는 겁니다. 거긴 또 토지 소유자가 500명.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 행정상에서는 사실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라. 급하게 지시를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그 결과 그 당시 이재명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면 안 되니 빨리 우리 경기도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자 해서 묶는 정책이 나왔고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되지 않게끔 그 정의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발생하지 않게끔은 제가 경기도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와. 네, 그만큼 고맙습니다. 구세주시네요.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네. 성남에서 시원하였을 때 시장이 이재명, 네. 경기도원 할 때 도지사가 이재명. 네. 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트로 딱 묶어된 거예요. 런닝메이트라면. 네.
일하는 스타일이 네네. 깔끔해요. 그럼 우리는 또 어쨌든 그냥 넘어가진 않으니까. 성남 시민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이재명과 호흡을 맞출 정도의 실력을 갖췄던 권나경이 있었다. 이거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감한 질문 하나를 네네네. 또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재명 시장님과 또 네네. 이재명 지사님과 호흡을 맞추셨고 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현직의 성남시장님은 네네. 은수미 시장님이신데 네. 그 어쨌든 현직 시장님의 또 그런 뭐 한계 뭐 그리고 또 이어받을 것들 근데 그래도 현직 시장님보다 훨씬 더 이 권나경이 해야 된다라는 네네. 그 강점을 출마하시나? 출마 안 하십니다. 출마는 안 출마 안 하시는데 예. 하셨는데 어쨌든 현직 시장님을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네네. 그 한계와 그걸 넘어서는 그 강점을 어필을 네, 해주시면 네. 저는 은순 시장님께서 했던 게 아시아 실리콘밸리라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세계 속에 만드는 브레인 비전을 굉장히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 후속타로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전은 좋지만 그걸 어떻게 실현할 그렇지.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사를 도시계획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또 박사 논문은 마이스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전략적으로 저는 지역에 이런 마이스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소위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걸 알게 돼서 이 분야를 내가 하면 어쨌거나 처음으로 발자취를 남기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박사 학위를 했고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하면서도 중요했던 거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킨텍스, 그다음에 마이스 전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했던 것이 지금의 하나의 소위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검증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게 단순히 책에는 세상의 모든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쌓여진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였거든요. 그래서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는 제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지금의 킨텍스 코엑스에서 시행착오, 잘못됐던 점을 다 바로잡고 지금 한 방에 제가 마련하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쌓였던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접목이 돼서 우리 백현마이스가 하나로 될 수 있다.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시간적 걸 벌고요. 가장 큰 노하우가 되지 않나라고 평가하면서 백현마이스를 세계 속에 백현마이스를 만들면서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그림을 할 수 있는 시장. 저는 권나경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는 박수.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아. 뭐 경기도의 최고, 뭐 대한민국의 최고가 아니야. 세계 속에. 와. 이런 게 너무 좋아 저는. 굳이 좁은 맞습니다. 동네에서. 네. 아니 그리고 또 사실 저희는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굉장히 또 응원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성남에서 또 여러 명의 또 청년 또 후보자들이 네네네, 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같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야 할 텐데, 네네네. 네. 그 젊은 다른 타 청년 후보보다 네네. 더 어떤 점을 어필하실 수 있으실지. 저는 네. 뭐 홍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예비 후보라고 저보다 젊은 친구 30대인데 성남시장에 출마했어요. 첫 저는 출마죠.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와. 봅니다. 그런 도전 정신, 네. 그다음에 성남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후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이게 뭐 다 여러 여야 상관없이 다 보실 테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 심사비가 청년은 20대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0대는 50% 감면입니다. 저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요. 원래 300만 원 내야 되는데 150만 원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낼 때도 청년들한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니 청년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더 노력해 주셔서 기탁금까지 아예 성남시장 후보들 기초단체장 할 때도 이런 감면 혜택이 있으면 더욱더 청년 정치가 젊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공천 신청해가지고 심사비를 낼 때는 39세, 네네. 30대. 네. 지금은 생일이 지나 40대. 예, 며칠 만에. 근데 이제 혜택은 보고 혜택을 네. 먹어요. 동네에서는 40대에 안정감을 주고 이거 뭐지 이거. 너무 좋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당연히 이런 분이 돼야 된다라는 결과가 꼭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선에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나 네네, 맞습니다. 고충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좀 공유해 네, 주시면. 말 잘하셔야 돼 이제부터. 네네. 들어오셨어. 저도 이제 재선 때 경선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5명 후보가 나와서
제가 결국 1위를 해서 공천을 받아낸 거죠. 1위 후보. 예, 이게 와. 경선에서는 어쨌거나 한 번은 보여줘야 됩니다. 경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사실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해 경쟁자들이 많이 안 나서더라고요. 경선에서 지면 인정이 되니까. 근데 경선을 거치지 않고 했을 때는 항상 도전자들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번 실력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이 아무래도 청년 쪽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29살 때부터 당선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당선되고 시장을 도전하는데 항상 청년님 뭐라 얘기하냐면 자네는 다음에 하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항상 할 그러죠. 테니 항상 그러죠. 자네는 다음에 젊지 않는가 기회가 얼마든지 많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저도 수도 없이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청년이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도전해서 성취를 꼭 하셔라. 그 얘기는 청년이면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또 보는 겁니다. 우리 청년이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라도 저는 바른 생각 그리고 지금의 인사청문회 보면 항상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큰 자리를 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20대 때 당선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치. 돈 문제, 학벌 문제, 뭐든 조심을 하면은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 갔을 때도 까고 싶어도 깔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래서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쭉 밟아가서 정말 대한민국의 여야 지금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보면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막 그런 대한민국보다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돼서 아 진짜 어느 자리 갔을 때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관료들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리고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했구나라는 그런 계기를 받는 여야가 됐으면 저는 아, 근데 좋겠습니다. 전 진짜 너무 네. 감동이고, 진짜 너무 앞으로가 훨씬 더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네,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근데 네. 너무 완벽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나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인간적인 면을 조금 어필 좀 네. 그런 거 단점 하나라도 없으세요? 아유, 너무 아닙니다. 완벽하신 것 같은데. 아유 완벽하진 않고요. 저도 네. 사람인지라. 카메라 들어오면 완벽하고요. 오프라인 가면 또 달라지지. 그러신가? 지금 되게 뭐 점잖고 아나운서들이 뭐 인상 좋고 그런데 아, 동네 가면 네.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것도 또 완벽한 네, 거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완벽한 이것도 거잖아요. 잘하고. 근데 이런 스타일로 가면 할머니들한테 먹히겠냐고 할아버지들한테 안 먹히거든. 와. 스킨십 엄청 또 잘해. 정말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자, 사심을 갖고 권나경 띄우는 방송. 지금 지방선거인데 가장 큰 게 이제 서울시, 뭐 경기도, 뭐 부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전략공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건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아직도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이 흐름을 캐치하지 못할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무조건 경선 가야 된다, 저는. 근데 전략공천 간다? 와, 진짜 이번 지방선거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략 공천은 아니고요.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된 거라서 예, 뭐 경선은 하겠지만 이제 그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뭔가 마치 특정 후보가 결정된 것처럼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도전을 못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그 네. 시민들에게는 좀 반감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좀 그 붐업을 시킬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차원에서 네, 전략 선거. 사실 이제 뭐 그 정당에서 공천 관련된 기준들을 이제 뭐 손을 보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 게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장난질을 하냐. 자기가 언론사한테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돌려요.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네. 자기는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딱 뿌려요. 여론조사 하니 누구 찍어주세요. 근데 다른 경쟁자는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 하는 게 적발이 되면 무조건 페널티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굉장히 그 디테일한 네네. 부분이고, 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언론을 통해 막 나가거든.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결과들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페널티를 줘야 된다. 싹을 잘라야죠. 네, 그렇죠. 네. 꼼수,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네. 네. 너무 아무래도 중요한 청년들이 지점이죠. 네. 이제 나서게 되면 경선을 할 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금력이 아무래도 기성세대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비용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하고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땐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누가 그렇게 청년인데 돈이 많겠습니까? 저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자금력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는 모자란 게 사실이죠. 그랬을 때는 결국 할 수 있는 왕도는 없습니다. 근데 왕도라기보다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이 진국이구나 알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부단하게 뛰어야 된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정도를 알려주시고. 저는 같이 하시는 우리 성 회장님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그만큼 몸으로 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만났을 때 대화하고 했을 때 저희 실제 지금 선거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떤 후보보다 제가 제일 일찍 나오고 제일 늦게 나간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발로 뛰면서 하는 게 저희 민주당을 향해서 정말 이번에 당신이 바꿔봐라. 정말 민주당이 왜 이러냐. 나는 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안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고 저한테도 이재명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당 지도부에 전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저도 페북을 통해서 알려는 드리지만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개혁을 바라는 내용은 결국은 사람을 결국은 또 정책을 뭔가 국민들이 수긍하게끔 그런 내용을 해달라. 이런 180선 중에서 힘을 줬는데 뭔가 해주는 그런 걸 보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는 성남이기 때문에 그럼 왜 도의원한테 얘기하는 거야?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후보가 거야? 되니까 이제 후보가 전달해줘라. 되니까. 메신저 역할을 하라는 거죠. 다만 동네 있는 국회의원님 잘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정말 보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 정치인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네. 희망을 발견하실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을 늘 느끼시는데 오늘 보시고 이렇게 희망을 얻으시는 것 같고 네네. 그래도 어쨌든 시장 성남시로 이렇게 출마를 하셨으니까 네네. 아까 이제 의식주에서 주를 완성하시는 그런 네. 그런 사명 이런 네네.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성남시를 전체 성남시가 어떠한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도시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전체의 그 그림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남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라는 구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이라는 신시가지가 있는데 이 안은 차이가 좀 다릅니다. 군 문화도 좀 다르고요. 다만 본시가지는 이제 재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고 실제 진행되고 있고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고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상위가 있고요. 그 밑에 하부 조직에 시에서 시단위의 정비계획이 있고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에서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해줘야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잘못되면요.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시를 예를 들자면 재정비 계획을 하고 4년 만에 진행을 시킨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10년째 지금 지지부진한 데도 있거든요. 이게 과연 시 행정력을 어떻게 시장이 지시를 내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무원의 보고를 받으면 시장은 늦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보고라는 것은 책임 소재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가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행정이나 빠르게 진행을 못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은 시장이 지어주되 시장이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이 법화에서 한계는 여기까지니 해라 라고 그 내용이 있어야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그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케이크 뭐 파리바게뜨 뭐 이런 데 가면 한 3만 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근데 케이크를 10만 원짜리 케이크를 샀대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보통보다 몇 배 비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단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단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재정비를 한다 해도 대충 통밥상 우리가 아는다. 이 재정비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돈이 들겠는데라는 건 시장이 알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왜 이렇게 비싸지? 아까처럼 케이크 왜 1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실력이고 문제를 할 수 있고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민의 자산을 지키는 거죠. 네, 시민의 그래서 삶을 시장이 지키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거죠. 있어야만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단가를 모르면 케이크 10만 원 사왔습니다. 잘했어.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단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실력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만 시장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거기 있어서는 어느 후보보다 저 권나경이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손댄 거는 확실하게 끝낸 것처럼 네. 제가 마무리 짓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옛날에 그 이재명 지사랑 얘기하는 느낌. 그 훌륭하신 분들도 어쨌든 성남을 이제 경기도의 최고의 도시,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네네. 부부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주위의 도시라든지 경기도 내도 괜찮고 경기도 내에 없다면 뭐 서울이든 네네. 어디든 좀 이렇게 다른 도시들을 보면서 이 도시 굉장히 잘한다. 네네. 막 혹은 뭐 이 시장님 정말 잘 역량 있게 잘 추진하는 것 같다. 이 단체장 역량이 있다. 이 도시 너무 잘하고 있어. 좀 벤치마킹하고 싶은 곳이나 또 그런 뭐 분야 이런 게 있으세요? 제가 사실 그 고민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주변을 다 봤거든요. 준비는 뭐 예, 권나경 후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네. 시의원도 경험하고 네. 니까 어디 가냐 했을 때 제가 단순한 게 아니라 저랑 제일 많이 싸운 분도 이재명 시장님이고 네. 제일 많이 제가 도와드린 분도 이재명 시장님입니다. 음. 왜냐하면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재명 시장님이 잘못됐다는 건 저는 막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막아버렸어요. 아예.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하여튼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제가 성남시에 그 당시에 판교구청사를 판다했을 때 제가 막았어요. 그 당시 시장님하고는 왜 막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4,600억에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의원 빠지고 나서 결국은 못 팔았죠. 근데 이제 은수미 시장님 이후에 이제 팔게 됐는데 그게 8,600억, 즉 4년 만에 4,000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남 시민한테 4,000억을 더 벌게끔 해드린 거예요. 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드릴 건 제가 또 확실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공공산후조리 지원 같은 경우는 앞장서서 시장님이 그 당시에 이런 좋은 제도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제가 앞장서서 저도 했었고 어떠한 지자체보다 사실 시행정력을 동원해서 했던 시장은 이재명 시장입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지켜봤고 와. 잘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런 활동들도 하는 것이고 대신 또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가 확실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땐 또 저한테 서운한 점이 있으셨고 그렇지만 시행정력을 봤을 땐 여느 대한민국의 집행부로서는 이재명 시장이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한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권나경. 아유 무슨 그걸 왜 갑자기 이상하게 아니 가장 사실 중요한 실력이 네. 있으면 네. 대화가 돼요. 네네. 왜냐면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설득할 자신이 있는 거거든. 네네. 그럼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과 권나경 스타일인 거야 그냥. 설득, 근거, 실력. 여러분들은 권나경 후보를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주목을 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텐션이 좀 같습니다. 있는데 좀 쉬는 타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거비용 얼마예요 성남시장은? 비용까지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정확한 재밌네. 비용은 제가 헷갈리고 네. 제 돈 얼마를 마련해놓고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비용 전체 법정 선거비용 쓸 수 있는 게 네네.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얼마예요? 그건 정해져 성남시장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뭐냐면 음. 제가 얼마를 넣은 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모든 걸 해결하고 있어서 왜냐 그럼 지금 네네. 후원회는 개설돼 있나요? 아니요 후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후원회를 만드셔야 계좌를 띄울 거 아니에요. 예예예. 그냥 뭐가 일이 좀 쫙 진행이 되지. 맞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다 고민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권나경 후보가 후원회 개설해가지고 계좌 좀 오픈하면 좀 많이 좀 후원금 쏴주시는 걸로 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다가갔을 때 제가 그렇게 큰 비용을 이렇게 그동안 쓰지 않고 선거를 했는데 그래도 다 이겼거든요. 더보다 돈 더 많이 쓰는 분도 떨어지고 낙선하고 됐던 것처럼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편하지. 편하고 좋지만 그거보다는 몸으로 진정성 있게 좀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성이 되네요. 네. 아닙니다. 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후원회 제도가 없었을 때 펀딩을 한 적이 있어요. 펀딩을 할 때 동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돈도 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펀딩하는 거야. 사실 펀딩한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함께 한다라는 뜻을 모으는 펀딩을 거죠. 해주신 분들이 같이 함께 하자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럼요. 뜻을 모으는 거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저 돈도 없대 쟤는 이렇게 또 비난의 음. 소재로 삼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그 다음엔 나 펀딩을 안 했지. 그래서 사실 좀 조금 자랑인데 2009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국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왜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후원의 설립이 가능한데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안 되냐 기초 쪽은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헌법재판소 팔려보시고요. 저희가 얘기하기 좀 불편하고요. 국회 입법재량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을 설득하세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평상시 후원회가 있고 선거철이면 2배가 더 받을 수 있죠. 근데 기초 쪽에서는 선거 기간에 선거 비용의 50%밖에 못 받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개혁 과제 중에 하나 아닐까. 맞습니다. 예, 네네. 계속 지금 맞습니다. 그 부분 되게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권나경 같은 이런 후보들이 당선되면요.
평상시 후원 엄청 많이 들을 거라고. 나 되고 나서 네. 네,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드렸잖아요. 대놓고 권나경 띄우는 사진 방송.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 또 도전하는 또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함께 또 연대하고 네, 함께 네. 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그런 뭐 응원이나 조언의 말씀이나 네, 네. 또 앞으로 함께 하자라는 그런 또 연대 네.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했던 시기가 벌써 10년 전이니까요. 그때와 지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때만 해도 청년이 나온다 했을 때는 저의 반대편에 섰던 분들이 애다라고 그랬어요. 애다. 애한테 뭘 맡기냐. 학생이다. 학생이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이게 저희 반대쪽에 나왔던 그런 선거 전략이었죠. 그쪽에서. 사실 그 말만 들으면 저도 이해가 돼요. 너무 젊은데 뭘 하겠냐. 결국 그거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제가 약간 노안이라서 다행히 만나보니까 그렇게 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안의 힘을 좀 그때는 받았는데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다. 그리고 얘는 뭔가 할 것 같더라. 맞아요. 그게 근데 단순히 의지만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덴번합니다. 얘가 말만 있구나. 근데 제가 그때 경험이라는 게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그 강원도 갔을 때 그 정선에서 그 어려운 분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옛날 탄광 있을 땐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그래도 활성화될까 이런 고민들과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성남 주민을 만났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인터넷이나 책을 보고 아니라 본인의 경험, 본인이 했던 경험을 살려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경험이 노하우가 된다면, 노하우가 결합이 된다면 저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결국은 저도 뭐 방법이 왕도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고 듣고 그것을 경청하면서도 내가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돼야 됩니다. 당선이 돼야 그 다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그렇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당선이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동네에서 민원이에요. 100명이 얘기하면 민원입니다. 10,000명이 얘기하면요 정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은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본인의 장점을 살리든 아니면 그런 10,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해서 목소리를 내시든 방법을 찾되 결국은 당선이 돼야 본인의 의지와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저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또 성남시장 당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의 생각이 정책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것도 뭐 맞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 개혁 40대 기수를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민주당 개혁, 네네. 40대 기수. 네, 이게 국민의힘 와. 분들한테도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와. 그러냐면 저는 물론 민주당 소속이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보수 또 양날개처럼 진보와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발전된다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더 또 민주당을 더욱 사랑받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요구하는 지금 시대적 요구가 민주당의 개혁이라고 봤고, 이제 40대 기수라는 게 굉장히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구고, 그래서 40대 우리가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를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권나경이가 해봐라, 네가 한다면 내가 한번 지원해 줄구만 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목소리를 모아서 단순히 성남이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개혁시키면서 40대 기수로서 우리 김우석 의원님 같은 분과 김보람 이런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라도 40대 기수로서 뭔가 더불어민주당을 개혁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 듣고 더더욱 네.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장 출마하시면서 그 민주당 개혁 프레이즈를 이렇게 내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네, 성남시장을 출마하면서 그러니까 그 단체장을 출마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 말씀에서 저는 너무 진정성이 느껴져서 울먹울먹하는 거. 진짜 네, 진짜 이게 진짜 정말 대한민국이 함께 키워줘야 하는 진짜 보물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선거 아까 들었는데 써 있습니다. 아까 들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정말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 계신 진짜. 개혁의 네. 딸들, 개혁의 아들들, 네. 권나경 이름 세 글자 꼭 기억해 네. 주시고요.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출연하신 소감과 앞으로의 또 포부와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저도 방송국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는데 가장 뭔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쪽에 계신 분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참 인재세요.
지여방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중앙에서 그런 변화되는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는 한 사람의 목소리 갖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 사람 갖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요. 그러나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목소리를 내면 아까 제가 10,000명이 모이면 정책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저가 됐든 다 좋으니까 모아주시면 그게 더불어민주당을 개혁하고 더불어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개혁할 수 있는 목소리로 점차 커지게 됩니다. 소수더라도 그 목소리가 모이어서 점차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진정성 이해해 주시고 더 큰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면서 힘을 주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 드리면서요. 성남시장 결국 권락용으로 다 모이게끔 제가 만들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진짜 뜨겁게 응원드리고 또 성남에 한번 직접 찾아뵙고 네네. 예, 응원 드릴게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성남시장으로 진짜. 당선되시면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러 아, 가세요. 당선되기 전에도 네, 응원 알겠습니다. 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네, 다시 네. 당선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